여러분들께서는 딱 이 5가지 말투, 습관만 고치셔도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 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삶을 더 유리하게 바꾸는 매직워드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둑따둑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저와 1%의 작은 성공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와튼스쿨의 마케팅학 교수이자 베스트셀러의 저자이기도 한 조나 버거가 지은 매직워드를 통해서 그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에 제 생각을 함께 얹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투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삶에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방법을 5분 만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재밌는 연구를 하나 합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백 건의 연구를 함께 진행한 건데요. 몇몇 아이들한테 그냥 도와달라는 어떤 실험을 한 겁니다. 남을 돕는 거는 좋은 일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도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고 진행된 실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대신에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달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2가지 부탁법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게 뭐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너무 미미한 차이라는 겁니다. 사실 차이는 고작 2글자에 불과했습니다. 돕다 라는 단어 끝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붙였을 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도와줄 확률이 33%나 수직 상승했다는 거죠. 이렇듯 글자,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행동을 정체성으로 바꿔라 라는 겁니다. 동사와 명사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사를 통해서 그 행동을 얘기하기보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암시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커피를 마신다 라는 게 있죠. 그리고 명사로 커피 애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태도, 선호도가 그 사람의 기질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더 안정적으로 인식된다라는 겁니다. 책을 읽는다라는 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는다. 이것보다는 나는 활발한 독서가이다. 정체성으로 부여를 해버리라는 거죠. 단순히 사람들이 현재 보이는 그 태도가 아니고 그 사람을 이루는 정체성의 일부로 느끼게끔 하라는 겁니다. 영속적인 특징이 부여된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예도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쓰실 때 열심히 일한다 라고 쓰시기보다는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적으라는 겁니다. 나를 혁신적인 사람의 성향이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혁신가 라고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내 삶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와 성공에 대한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체성, 이거를 획득할 기회가 된다라는 측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투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투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아마 큰 고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투표한다라는 이 행동을 투표자, 이렇게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바꿔 표현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볼 때 너 부정행위 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부정행위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아 중이거나 아이를 교육하고 있다라거나 했을 때 유익한 팁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만약에 거짓말을 자주 한다라고 해볼게요. 진실을 말하도록 이끌고 싶다면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선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뇌에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한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째 방법은 할 수 없다라는 말 대신에 하지 않는다로 바꾸라는 겁니다. 표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언어는 누가 책임자인지를 나타냅니다. 누가 내 삶의 능동성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람인지를 정한다라는 것이죠. 2010년에 소비심리학자가 재밌는 연구를 합니다. 먹는 것, 행동하는 것, 도전하는 것,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하는 말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뭐뭐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대신에 나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이 유혹을 극복하거나 어떤 목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역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지만 무언가가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그런 의미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내가 주체자가 돼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결정권은 내 쪽으로 넘어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화자에게 능동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을 피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거를 할 때 외부 요인 때문임을 시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떤 요인 때문에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말투가 유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기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니고 외부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떠넘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투의 스킬이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3번째 방법은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 또한 주체성 그리고 능동성을 높이는 측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뭔가가 정해졌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더욱 폭넓은 관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기에 앞서서 뭔가에 접근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유도했을 때 문제를 보는 마음가짐조차 완전히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이 흑백 논리에 빠져 있거나 이분법적인 사고에 빠져 있을 때도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조언을 하면 그럼 다른 대안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사실을 깨닫는 비중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틀 밖에서 경계를 넘어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고려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뻔한 대답에 안주할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타인들한테 조언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혹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상대방도 역시 훨씬 폭넓게 생각해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대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혼잣말 하기입니다. 새로운 도전에 앞서서, 변화에 앞서서 늘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발표를 할 때, 첫 번째 데이트를 할 때 내가 말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일이 엉망진창으로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걱정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나빠진다라는 걸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다행히 이런 상황에서는 종종 주변 사람, 지인들이 개입을 합니다. 괜찮아, 너 틀림없이 잘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격려도 해줄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의 본질은 뭐냐면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자기 자신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걸까라고 한번 의문을 품어보자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변 사람이 나한테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들어도 실제로 긴장이 풀린다면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이 말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 훨씬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심리적인 부분 때문이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보다 넓게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이유는 뭘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혹은 내 이름을 그냥 삼자처럼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이 만약에 철수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철수는 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있을까? 왜 철수는 발표 때문에 불안해하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결과는 놀라웠다라는 겁니다. 발표를 훨씬 더 잘하게 됐다는 거고요. 더 자신감이 넘치고 덜 긴장하고 전반적인 내용도 훌륭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3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즉 혼잣말을 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결과 불안을 덜어내라는 겁니다.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하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방법은 당신이라는 단어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을 때 당신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일종의 정지 신호 역할을 합니다. 특히 SNS에서 이런 글을 봤다라고 해볼게요. 돈을 절약하는 5가지 팁. 근데 여기에다가 당신이라는 단어를 추가해 볼게요. 당신이 돈을 절약하는 5가지 팁. 이렇게 바꾸게 되면 왠지 이 게시물은, 이 글은 훨씬 개인적으로 저와 연관성이 높은 내용이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쓰지 말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건 바로 소셜미디어가 아니고 어떤 매뉴얼이나 지침, 유의사항 같은 겁니다. 이때는 당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용자한테 잘못이 있다라고 추궁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매직워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행동을 정체성으로 바꿔라. 동사 대신에 명사를 통해서 정체성을 부여해라. 두 번째, 할 수 없다를 하지 않는다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자율권, 주체성을 가진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더 커진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겁니다. 더욱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색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판에 박힌, 틀에 박힌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혼잣말하기입니다. 어떤 중요한 도전, 어떤 변화, 발표를 앞두고 제3자에게 하듯이 혼잣말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을 덜고 더 성과는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올바른 대명사, 당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법을 아는 겁니다. SNS에서는 유익하게 활용이 될 수 있지만 매뉴얼 같은 것에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비난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올바른 상황에서 적절히 사용하느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 바뀔 수 있다. 그 삶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